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합격자 사례 발표에 참가하게 된 AI 공학과 신입생 이여진이라고 합니다. 발표는 자기소개, 저의 생활기록부, 그리고 하고 싶은 말, 그리고 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소재과학중점고등학교를 졸업 예정이며 6개의 원서 중 2개를 교과 전형, 그리고 4개의 학종 중 3개를 서류 전형, 1개를 면접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대학교 신설인 AI 공학과를 26학번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신설 거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 학과 홈페이지에 과 소개 설명과 로드맵 등을 보며 자신의 관심사와 가장 잘 맞는 과에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제가 3년 동안 생기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서류평가 항목은 크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3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이 3개를 순서대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업 역량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와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모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인상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런 인상을 남기기 위해 다른 학생들이 다 조는 시간에 저는 선생님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는 학생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실제 생기부를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세특에 모두 다 시험기간이 아닐 때에도 성실하고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적입니다. 저는 1학년을 지나고 2학년 1학기에 크게 성적이 하락했었는데요. 다시 성적을 올리고자 원인을 분석했을 때 잘못된 과목별 시간 분배 그리고 잘못된 공부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여름방학에 공부 방법을 바꿨었는데요. 저는 일단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한 뒤에 문제를 풀면서 부족한 개념이 어딘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개념을 확인한 뒤 부족한 개념들만 가지고 백지 테스트를 진행하며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진행을 했고 개념을 완벽히 암기한 후에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개념이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학에 공부를 해도 학기 중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자면 방학 때 전 학기 혹은 전 학년 등의 생기부를 보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탐구 주제를 방학에 미리 찾아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탐구 주제를 찾아놓는 것 이외에도 방학에 많은 것들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진로 역량입니다. 저는 진로 역량에서 전공 접학성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생활기록부 전반에 녹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진로 역량을 채우면서 저는 4가지에 유의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각 과목의 세특은 진로와 연결하되 그 과목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나 창체 부분은 특정 과목에서 배운 점을 활용하여 탐구 주제를 결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추상적 관심에서 시작한 탐구는 구체적 탐구로 결론을 지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탐구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에 했던 탐구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탐구 주제를 구상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제 실제 생기부를 보여드리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제 3학년 때 창체 이미지인데요. 2학년 때 배운 에이즈 개념과 3학년 생명과학 2에서 배운 내용들을 연계하여서 새로운 탐구 주제를 결정하여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1학년 1학기 정부 시간에 자동 심장 충격기 관리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추상적 관심에서 시작하여서 2학기 정부 시간에 자동 심장 충격기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수행하는 구체적 탐구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항목 간 연계인데요. 저는 3년간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기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1학년 진로활동 때 마약의 부작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 뒤 마약을 연결하여서 3학년 때 생투에서 배운 내용들을 활용하여 마약 치료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동아리 활동에서 카페인의 부작용 및 효능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뒤 카페인을 연결하여서 3학년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에서 카페인의 부작용 중화 실험을 진행을 했고 1학년 통합과학에서 에너지 수학기술이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후에 수학기술을 연결하여서 2학년 때 물원에서 신체 에너지 하베스팅을 탐구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저는 탐구 주제를 계속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에서는 저는 공동체에 제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전달하는 캠페인 등을 기획하며 제가 공동체의 기여함을 나타내려고 했고, 동아리 부장 및 여러 실험에서 팀장을 담당하며 리더십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간 학생회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여러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저 선생님들에게 성실한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실험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팀원과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서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는 등 협업과 의사소통 능력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챕터는 제가 3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서 후회했던 점입니다. 제가 3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면서 후회했던 점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강조입니다. 자신이 발표한 내용이나 보고서에 적힌 내용 중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선생님이 이해하신 강조 포인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기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확실히 강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글자 수를 넘는 활동들을 해서 마지막 생기부 정리 기간에 많은 활동들을 지워냈어야 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도움되는 한 활동에 집중해서 그 활동을 상세히 풀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질입니다. 학종이라 해도 성적 반영 비율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학종 활동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성적에도 신경 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기록입니다. 여러 유기적으로 연결된 탐구 주제를 결정할 때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 탐구 주제를 결정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자신이 어떠한 결과물을 냈는지 이러한 점들을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챕터는 저의 팁인데요. 저의 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저는 3년 동안 가장 어려웠던 게 탐구 주제를 찾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의 관심 분야 뉴스를 자주 보면 최신 동향이나 신기술 파악에 매우 도움이 되므로 자신의 관심 분야 뉴스를 자주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최저 준비인데요. 최저에 따라 합격, 불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는데요. 이 수시가 끝난 6개월 동안 준비한다고 해서 최저가 나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최저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꿈과 그 여정을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